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배석자 없이 30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이 이제 문 대통령 취임 후에 6번째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주요 성과가 좀 어떤 게 있었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약간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0월 7일 날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5시간 반 정도 이제 회담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몇 가지 합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역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겠다라는 거였고요. 또 풍계리 동창리의 사찰단을 또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이후에 사실상 고위급 회담이 북미 간에 몇 번 지금 예정이 됐다가 결국은 지금까지도 거의 2달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결국 이행되지 않은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북미 간의 이제 비핵화 협상이 일종의 교착 상태에 이제 처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협상과 지금 막혀 있는 그런 대화를 다시 한번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한다라는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고요. 더 큰 거는 한미 간에 어쨌든 현재까지 진행된 비핵화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논의했다라는 데서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타이밍에 이루어졌던 회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 1명이 귀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병 안전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해왔는데요. 아마 이런 북한군이 귀순한 이런 부분도 아마 좀 굉장히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막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북한군이 귀순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북한에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고 또 누가 왔는지 그런 것이 확인이 돼야 되지만 북한 체제 내에서 이렇게 이탈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것이 될 거고요. 또 이 귀순하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됐는지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에서도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이 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희도 참 아직은 잘 확실히 확인되지가 않고 있는데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사실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표현했단 말이죠.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 대통령도 이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난 6월 12일 날 개최됐던 싱가포르 회담에 실질적인 이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그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우선 열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거의 한 3주, 4주 별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한미 정상 간에 여러 가지 합의되고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다시 한번 북한으로 좀 공이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지금 미국이 원하는 이제 명확한 입장이 있으니까 그 입장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줘야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진전될 수 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라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북한에 일종의 초청한 것이죠. 다시 한번 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북한의 공을 넘겼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한미 정상이 이제 회담에서 일단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이전의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자,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자 정도로 마음을 맞췄는데 지금 북한이 제재 완화, 또 비핵화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는 좀 북한한테 어떻게 작용이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윤영찬 수석이 조금 전에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발표 순서를 보면 첫 번째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죠. 첫 번째가 한국과 미국이 기존에 해온 그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잘 됐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한국과 미국이 같은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예. 바로 두 번째로 이제 대북 제재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었는데요. 예.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 아주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전 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랑 만났을 때도 지금 대북 제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었죠. 미국 내에서 사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하나의 공통된 목소리, 그러니까 미 의회랑 행정부랑 또 미국 내에 있는 이른바 그 전문가들 사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다른데요. 그럼에도 한 가지 지금 현재로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대북 제재죠. 그러니까 제재를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결국 비핵화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된 것이고 예. 그리고 제재가 진행되고 계속 유지돼야 결국 최종적인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뭐 알려졌습니다만 미국이 다시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다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입장에서도 미국이 쉽사리 지금 사실은 뭐 북한이 강력히 원하고는 있지만 제재 완화나 제재 면제, 뭐 유예 같은 것을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회담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세 가지 평화의 유지, 또 제재, 답방과 회담에 관한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재 완화라든지 좀 구체적인 경협 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았거든요. 뭐 물리적인 시간이 좀 짧았긴 했지만 또 다른 의의가 좀 있었을까요? 뭐 저는 얘기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청와대 관계자가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좀 나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재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신뢰 구축 조치라는 표현을 쓰죠. 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이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안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비난을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뚫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나름대로의 상응 조치를 이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을 이제 신뢰 구축 조치라는 표현으로 한국 정부는 쓰고 있는데 예. 뭐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게 비공개 회담이었기 때문에 모두 발언도 없지 않았습니까? 예.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이후에 이제 우리 정부의 행보가 저는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뭐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갖고 다시 한번 한국 정부가 뭐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든지 하면서 어떤 미국의 입장을 전달을 하는 그런 아마 그런 시도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막혀 있는 북미 간의 그런 비핵화 협상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그런 또 어떤 시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양자회담에서 또 한미 정상은 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은 뭐 그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조금 더 강력히 추진하고 유인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밝혀진 것이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이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면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연계시키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는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의 문제는 사실 북미 간의 그 관계의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남북 간의 뭐 결정해야 할 문제가 훨씬 큰 비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 미국이 또 특별히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할 이유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서 뭔가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 지금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북한이 새로운 것들을 약속을 한다면 그것은 뭐 북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상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별히 이제 미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마 한국 정부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연내 답방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도 일종의 그 지지 의사를 밝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미국이 반대할 입장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아마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 이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주 가까이 지금 북한에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특히 미국이 지금 3차례 이상 고위급 회담을 하자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예. 이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응답을 안 한 게 완전히 또 거부의 입장은 아닙니다. 뭐 거부를 한다라면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거부를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나름대로 북한이 고민에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 지난 뭐 한 달간 미국과 북한이 일종의 장외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또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도 했고 또 뭐 조선신보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또 반면에 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뭐 미국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상태죠. 예.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공이 지금 북한한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제 아마 그것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고 예. 그것이 저는 연내 답방이랑도 좀 연계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글쎄 연내 답방의 가능성도 현재로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이 뭐 북쪽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단 당초 김 위원장의 답방을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자라는 청와대 의견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뭐 적극적으로 좀 설득에 나설 것으로 좀 분위기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뭐 예. 우리 정부는 그렇게 계속 지금 추진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한번 우리가 다시 돌이켜 보면 뭐 1차 정상회담은 워낙 그 회담 자체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늘 북미 간에 뭔가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거나 결렬 상태에 있을 때 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걸 돌파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꼭 연내가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면 그것을 통해서 북미 간에 지금 막혀 있는 비핵화의 협상을 좀 뚫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앞에서 2차, 3차 그 남북 정상회담이랑은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게 북미 간의 명확한 서로 간의 입장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월 7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랑 5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북한과 미국의 양쪽의 입장이 교환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이 된 상태에서 결국은 북한이나 미국 한 측에서 반대편의 입장을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아주 강경하게 더군다나 이제 뭐 지난 중간 선거에서 미 하원이 민주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더욱더 강력하고 철저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은 현재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뭔가 전향적인 조치를 지금 갖고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남북 철길을 잇기 위한 공동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18일 동안 이제 2,600km를 이제 그 거리를 누비는 대장정이 시작이 되는데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미는 크죠. 이것은 뭐 상당히 빨리 원래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제재를 받았었죠. 그렇죠. 네. 이게 일종의 면제로 지금 일단 이게 조사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남북의 철도 사업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면제는 아니고요. 지금 조사 사업에 대한 면제를 받아서 좀 늦게는 시작이 됐습니다만 예.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경의선과 동해선 그렇죠. 만약 저것이 다 연결되고 아까 말씀하신 2,600km인데 예. 이게 다 연결이 되면은 이게 이제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베리아 그 철도 종단 철도와도 연결되고 예. 또 중국을 관통하는 철도랑도 연결됩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늘 갖고 있었던 꿈이죠. 이 한반도에 출발해서 유럽까지 철도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것은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또 어떻게 보면 이 지역 내에 전체에 굉장히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어떤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 이전에 한국의 역대 정부들도 다 비슷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었죠.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지금 조사는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 이후에 이제 사업을 실행을 하려면 이것은 북한 비핵화랑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제재 예외 조치로 이것을 뭐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조사는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뭐 착공식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위에 실질적인 사업은 역시 제재에 걸리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회담과 남북철도 공동조사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